안녕하세요, 종목주세요입니다. 내가 단타로 수익을 내거나 혹은 며칠에서 몇 주 단위로 수익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주기적으로 매매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꾸준히 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기법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책 보고 기법 공부를 해도 좋고 내용 공부를 해도 좋고 어디에서 강의를 들으셔서 기법을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매일매일 내가 주식을 보고 또 주식을 할 거면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주식시장에는 매일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로 인해서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즉 주가가 오르는 거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식이 올랐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저희가 매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오른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를 공부하고 정리를 하는 공부 루틴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텔레그램에서 혹은 카페에서 오늘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정리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사실 본인이 직접 좀 정리를 해야 기억에 남고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남이 해준 거를 그냥 보고 정리만 하면은 전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다 본인이 직접 눈으로 찾아보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이슈로 올라갔는지 뉴스를 검색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여기 왼쪽에는 차트,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한가, 하한가 0162 기능을 켜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종합시황 뉴스 0700 종합시황 뉴스 창을 켜놨는데, 세팅은 자유롭지만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거래대금이 나와 있어요. 이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으로 파악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처음 이 창을 키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전일 거래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회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게 거래량이 거래대금으로 변환이 돼서 나옵니다. 100만 단위예요. 지금 이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은 65억이 지금 발생한 거고요. 이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은 6억이 오늘 거래대금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 거래대금이 100에서 200만 이하로 나온 종목들은 사실은 따로 정리를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거래대금이 너무 적게 나온 종목이거든요. 65억, 70억, 59억, 6억 이런 종목들은 사실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고 보진 않아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상시 거래대금도 굉장히 적죠. 이런 종목들은 크게 유의미하게 지켜볼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오른 이유는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동양고속은 왜 올랐을까요?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이 서울 고속터미널 재개발 소식에 천일과 동양고속이 상승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양고속은 이런 이슈로 올랐다, 여기다 메모를 해주는 겁니다. 천일고속, 동양고속은 이 서울 고속터미널 재개발 소식에 상한가를 간 건데,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고 지금 보시면 또 거의 점상을 나왔거든요. 점 상한가는 좀 위험해요. 약간의 뻥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전날 종가와 상한가 간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올라가는 그런 매물대가 있어야지 다시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매물대를 맞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런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매물대가, 여기 물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그럼 이때 하락할 때 그냥 쭉 원웨이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점상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점상에 거래대금까지 없다? 그렇게 중요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A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대금이 27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왜 올랐을까요? 3A 로직스를 치면은 특징주라고 나오죠. 3A 로직스가 엔비디아 저전력 메모리칩 LPDDR 채택에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오른 이유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 저장을 하든 엑셀에 정리를 하든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하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를 항상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상한가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은 상승한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등락률이겠죠. 당연히 높게 오른 종목들이 이유가 있어서 높게 올랐겠죠. 지금 오늘 CMTX 같은 경우에는 117%,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등락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고, 신규 상장한 종목은 당일에 300%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큐리오시스, 롯데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제가 아까 상한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이 적은 종목은 저는 잘 취급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AU 브랜즈라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얼마가 나왔죠? 20억이 나왔죠. 여기 프로티아도 50억, 벡트도 70억. 보시면 차트가 다 좀
그렇죠. 관심 가질 만한 차트들은 아니라서 이런 거 거르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하나하나 다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쪽에 첫 번째 종목을 제외하는 창이 있습니다. 요거 우선주나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을 제외하거나 ETF, ETN, 스펙을 제외하고 조회를 하셔도 좋고요. 거래량이 몇만 주 이상 나왔느냐, 그리고 신용에 대한 구분, 그리고 가격에 대한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거래 대금에 대한 구분만 해줄 겁니다. 구간 설정을 하지 마시고 사용자 설정에서 적어도 제가 아까 100억 이하로 나오는 종목들은 안 본다 그랬잖아요. 거래 대금은 당연히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종목을 정리할 때 거래 대금이 적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종목이 언젠간 또 나중에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난 좀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0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다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먼저 200억 정도로 해놓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이 2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여기서 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종목들이. 큐리오시스는 이거 딱 봐도 신규 상장주죠. 큐리오시스는 사실 특별한 어떤 이슈 없이 신규 상장주 섹터로 약간 오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좀 핫했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상장했던 이 알트라는 종목이 전날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섹터로 엮여서 약간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좀 테마성으로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혹은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죠. 이게 지금 여행, 호텔업 관련주인데 이게 지금 오늘 왜 올랐을까요? 특징주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특징주 치면은 어제 일본 가지마 중국 초강수의 여행주 강세 뜨죠. 지금 중국과 일본이 갈등 관계에 있어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수산물 제재, 여행 제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 제재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엄포를 놓고 있는데, 중국 여행객들이 지금 일본으로 여행 가는 티켓들을 다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어디를 갈까요? 일본 아니면 당연히 한국이겠죠. 바로 옆 나라니까. 뭐 다른 나라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사이익으로 한국에 대한 여행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한국의 여행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지금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다 그런 이유고요.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시 말아 올리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P&L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뉴스가 GSP&L 치면 나오죠. GSP&L이 어떤 회사인지를 내가 알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소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소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GSP&L 소폭 상승세가 딱 나오죠. 기업 개요도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호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부 T&D도 마찬가지로 호텔 관련주인데 특징주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뜨고, 소폭이라고 치면은 관광 호텔업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용산에 위치한 드래곤시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롯데에너지 머티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왜 올랐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도 꽤 괜찮게 나왔어요. 1,500억. 왜 올랐을까? 롯데에너지 머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롯데에너지 머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종목이 저는 옛날에 정리를 해놔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 18일에 나온 뉴스인데 롯데에너지 머티가 엔비디아 AI 가속기용 동박 공급 소식에 올랐다라는 지금 작년 기사가 있죠. 올해 초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미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와 관련된 어떤 반도체주들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롯데에너지 머티도 엔비디아 관련주로 지금 오늘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에 내가 정리를 해놨으면은 오늘 이게 조금씩 오르는 걸 보고 아, 이것도 엔비디아구나 라고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특징주를 쳐봐도 지금 당장 나오는 것도 별로 없고 딱히 엔비디아라는 키워드가 보이지가 않죠. 이걸 보고 아, 이건 왜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징주를 치거나 아니면 롯데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대원전선, 뭐 알트 다 검색을 해보면은 왜 올랐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거래 대금 순으로 나는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거래 대금 순으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주식에서 거래 대금이 제일 깡패예요. 시총이 많든 적든 거래 대금만 많이 나오면은 무조건 장땡입니다. 시총이 작은데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면은 훨씬 더 좋은 거겠죠, 당연히. 집은 작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렸다는 거니까. 뭐 삼성전자는 워낙에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래대금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CMTX는 신규 상장주라 많이 나왔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큰 종목이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려면 전력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전력이 필요하면 원전도 필요하고, 이런 정리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SPG는 로봇주예요. 딱 보면 나와야 되는데
때문에 여기 보시면 SPG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양산 로봇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대금 많이 나온 애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등락률 해서 내가 좀 적어도 한 10% 이상 오른 종목들 중에서 거래대금 많이 나온 거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등락률로 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거래대금으로 단순히 나열하면은 이게 그냥 시총 큰 종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매일매일 매매를 하겠다, 혹은 내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에서 스윙으로 오버나잇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이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공부 외에도 뭐 일정을 체크하고 또 섹터에 대한 돈의 흐름도 봐야 되고 사실 할 게 되게 많아요. 뉴스도 찾아봐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다 타치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오른 종목에 대한 정리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나머지 공부는 그 이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조건 검색식을 활용해서 오늘 오른 종목들에 대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주세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